경기도 시흥시의 무랑 저수지. 연인들이 많이 찾는 이곳에 한 여자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 돼. 해줘야지. 너무 미안해서. 2년 전 이곳에서 아들을 떠나보냈다는 엄마. 뒤늦게 도착한 아빠와 딸이 엄마의 위험한 행동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 못 가! 못 가! 일어나라고! 너 같은 거는 나도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아마도 아들의 죽음 이후 가족들은 꽤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족.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인혼의 가족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옥탑방이었습니다. 저희 이러고 삽니다. 네. 물이라도 한잔 하시죠. 살림하는 가정집이라기엔 어딘가 썰렁한 모습. 곳곳에 정리되지 않은 짐들은 마치 방금 이사 온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2년 됐어요. 이사 온 지. 근데 죽은 자식이 이거 물건 펼쳐놓기도 그러고 해갖고 저 그냥 저렇게 쌓아두고 있네요. 여기 손님도 오셨는데 좀 일어나봐. 수희야. 뭐 보여줄 게 있다고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래. 창피하게. 겨우 자리를 박차고 나온 엄마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몹시 메말라버린 몸. 당장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요. 방을 나온 인호의 동생 역시 엄마만큼이나 제작진이 반갑지 않은 눈치입니다. 왜 이래? 아빠가 묻잖아 어디 가냐고. 알아서 뭐 하게. 언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거든.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올 거야. 심할 거. 지 오빠 죽은 다음부터는 계속 저러면 그냥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아들 인호가 떠나던 2년 전에 멈춰버린 가족의 시간. 그해 아들은 갓 20살이었습니다. 유독 가족을 좋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다며 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해결했던 속 깊은 아들이었다는데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최인호 씨 전화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네, 여기 제2대학 실용음악과입니다. 아, 예, 잠시만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 실용음악과에 추가 합격되셨습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장 하나 들려줘. 항상 나한테 작곡가 되겠다고 하고 싶다고. 택시 개인 택시 하거든요. 입에 푸시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음악 공부라는 게 돈이 수억천이 들어가더만요. 제가 알바 해갖고 뭐 악기도 사고 악보도 사고 해갖고 제 혼자 공부해갖고 제 원하는 학교 그 학과에 덜커덕 붙더라고요. 생각이 깊은 아이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새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 생활에 흠뻑 빠졌던 인호. 5월의 어느 날 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엄마,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야, 9시가 넘었는데 너 어디 가? 아, 잠깐 친구 만나러. 너 또 그 연상녀 만나러 가지? 아, 맨날 연상녀가 뭐야. 여자친구라고 해줘. 장차 엄마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 군대 가봐라. 5살 많은 여자가 퍽도 너 기다려주겠다. 아이고, 기다려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됐고 일찍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네? 그래. 인호가 그때 20살이었고 제이가 25인가 그랬으니까 한 5살 차이 났나 봐요. 클럽인가 나이트인가 어디 가갖고 만났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또래 애들은 너무 생각이 어리고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뭐 자기 좋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뭐 괜찮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갔던 인호. 그날 새벽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인호 대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니 지금 어디다 전화하신 거예요? 최인호가 맞아요? 누구야?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인호가 죽었대. 인우가? 인우가 왜 죽어?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뭐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다 그냥 멍한 거예요. 그냥. 그게 말이 돼요? 멀쩡하게 여자친구 만나겠다고 나갔는데 3시간 만에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엉덩이 무너지고 여보 잠깐 제이 여기 있어 제이야. 진정 좀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노랑 이노랑 이야기를 하려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말을 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인호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친구의 차를 빌렸었다는 제희. 그런데 인호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저기 잠깐 차 좀 세워봐. 왜? 거의 다 왔어. 저기 저수지 카페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잠깐 세워보라고. 왜 그래? 우리 그만 만나자.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고 그만 만나자. 민호야. 야 세인호! 민호야. 왜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너무 싫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함께 차에서 내려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인호. 한참을 울던 제희는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돌려 인호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속력을 냈다는 제희. 인호가 내렸던 갓길을 응시하며 인호를 찾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호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걷고 있었고 갓길만 응시하던 여자친구는 결국 인호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걔가 일부러 우리 인우를 치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걔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걸 헤어지고 나갈 아이가 그런 표정, 그런 기분, 그런 느낌. 왜 헤어질 사람을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 어쨌든 자식은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황이 이해가 되면 모르는데 난 이해가 안 되거든. 그건 사정이 있었겠지.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가 하겠어요. 그냥 그 일은 그 일이고요. 우리 지나간 일을 붓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적 살인을 의심했던 엄마. 하지만 여자친구는 과실치사만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항소하려고 진정서, 탄원서 다 써놨는데 이 아빠가 못하게 하더라고. 아들이 떠나고 여자친구가 출소하고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족들의 삶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애 가고 택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애가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려갖고. 운전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 네, 그러다 보니까 돈 넣고 통장에 잔고도 안 남고 뭐 어떻게 집을 줄여서 왔죠. 이렇게 줄여서 왔는데도 이제 가정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생활비도 안 나오고.
지금 교도소 갔다 와서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아, 여자친구분이? 왜 관성의 기미는 커요? 그러니까 더 밉지. 더 의심스럽고. 서로를 보듬을 여유마저 잃어버린 가족들. 가족들의 시간은 아들이 떠나던 그날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인호와 살았던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집 근처에 택시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갖고 아파트 주차장인데 그냥 몰래 좀 세웠어요. 인호가 떠나며 멈춰버린 아빠의 택시. 금세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택시를 처분하지 않았는데 아빠는 아직도 운전이 두렵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그 애 민호 죽은 거 봤는데 피범벅이 돼갖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오늘가 할라치면 그냥 끔찍한 생각만 들어갖고 사람이 나약해지니까 이게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저씨 택시예요? 맞는데 여기 주민은 아닌데요. 그냥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대놨어요. 아이고 참. 아저씨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몇 달째 이렇게 주차해두면 어떡해요. 다시 오는데요. 다시 왔는데 이 차가 또 있으면 바로 변형해버립니다. 아셨죠? 예. 운이 안 좋았습니다. 경비와 마주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빠가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재산인데 이거 뺏기면 큰일 나요. 견인되면 빨리 빼서 딴 데로 옮겨야죠 뭐. 겨우 택시를 옮기고 집에 돌아온 아빠. 그런데 집안에서 난데없이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할 거야 지금 엄마한테? 그만 안 해. 왜 이런 거야 지금? 어? 엄마가 먼저 그래서 나한테.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 너 엄마가 이 지경인데 친구들 집에 데려가고 싶니? 엄마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거든. 생각지도 않아? 무슨 엄마 그만. 관심병자야? 아우 너 그만해. 만지지 마. 뭐라고 친구들 미안해. 다음에 내 놀러 와. 친구들한테 왜 그러냐고. 일단 나가. 그래 평생 그렇게 최희가 그늘에서 살아. 진짜. 어? 저번에 뭐? 너 내가 가자! 물 좀 마셔. 충전 좀 하고. 당신도 좀 참지 그랬어. 제가 니네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이거 뭐가 되겠어. 나중에 니네랑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어? 끔찍한 전쟁을 겪고 돌아온 병사들이 이랬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쩌다 우리 아들 보고 싶고 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흉보고 또 웃으면 저 아들은 그렇게 됐는데 저도 못 다닌다고 또 수근수근대고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지경까지 됐네요. 그날 밤 딸 이내를 찾아 아빠가 집 앞 유흥가를 찾았습니다. 이래야. 학교를 자퇴한 뒤 매일 밤 친구들과 거리를 방황하는 인해. 니네들도 이제 집에 가. 지금 몇 시인데? 가. 왜 그래? 가자 집에. 이내야. 아빠 얘기 좀 들어. 야 아빠 오셨으니까 가. 미쳤냐? 왜 그래? 집에 가자. 가자. 야 뭐야 너? 왜 그러냐고 진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네, 이내야. 아빠 할 얘기 있어. 공부도 곧잘했고 유독 오빠를 따랐던 착한 딸. 하지만 오빠의 부재가 이내를 바꿔놓았다기엔 뭔가 이유가 부족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해? 아빠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를 해 이제 와서? 아니 너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래? 내가 뭐?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이제 와서 궁금해 그게? 난 평생 안 궁금할 줄 알았는데? 아마도 이내는 오빠의 죽음에 사로잡힌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얼마나 속으로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까 관심을 갖는 건데 마음 돌리기가 쉽지가 않네. 이제 뭐 섭섭한 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족
가족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인기피증에 사로잡힌 엄마와 굳게 마음을 닫아버린 딸, 그리고 지독한 후유증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아빠까지 가족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뭐 이걸 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 되면 다 돌아오니까 뭐 어떻게 생각나니까 자꾸 오게 되네요. 해변가에 인호가 좋아했던 햄버거를 가지런히 정리한 아빠.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고 싶어 했던 인호를 위해 축제가 열리는 바닷가에 인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기침 넘어가? 왜 콜라도 마시지? 먹어. 아유 산 사람은 사는 사람이라며. 아유 우리 이놈만 불쌍하네. 아 입어. 짠. 이거 내가 들어? 어디 있고 있잖아. 인호를 만나고 기분이 한결 나아진 듯한 엄마. 그런데 발걸음을 돌리던 엄마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길 왜 와? 네가 여길 왜 오냐고? 수야.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응?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네가 여길 왜 와? 네가 여길 왜 와? 과실치사 혐의로 1년간 복역한 뒤 작년 가을 출소했을 여자친구 제희. 재판 이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녀를 2년 만에 이곳에서 마주한 겁니다. 우리 인원 죽었는데 제발 우리 아들 잡아먹을 저년은 저렇게 땀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가자. 복장 가져. 다음 날 어지간해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엄마가 인호가 다녔던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어제 도저히 억울해서 걔 만나고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우리 인호랑 친했던 애가 있는데 걔에 대해서 좀 안 돼요. 그럼 뭐 아닌 게 있나 물어보려고. 대인 기피증을 무릅쓰고 외출을 감행한 엄마. 친구에게서 여자친구 제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제이 봤니? 저 아는 동생이 이제 논현동에서 미용실 취직했다고 해서 머리를 자르러 갔었는데 근데 제이 누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미용실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용실 사장이래?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봤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 프로그램으로 머리를 자르는 걸 배우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배우면서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출소하고 나서 그 미용실에 취직을 했었대요. 그 미용실 사장인 돈이 많은 남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서 뭐 결혼하자, 내가 미용실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그러고 제이 누나가 사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이 누나는 교도소 가서 팔자 고쳤다고들 하고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잔인한 운명은 인혼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여자친구에게는 화려한 인생을 선물한 셈인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오랜만에 인호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재소자들은 나라에서 2천만 원씩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보살펴 준다는데 걔가 잘 먹고 잘 살고 교육까지 받고 나와서 미용사 되고 난 억울하지. 이렇게 다 망가져 있는데 봐요. 남은 게 뭐 있나.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살인자는 그렇게 보살펴 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 봐. 내 아들은 죽었는데. 그걸 또 왜 꺼내갖고 보고 있어? 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을 거야? 미용실 취직했는데 거기 뭐 미용실 사장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가 봐. 둘이 결혼한대. 못 맞았어.
이왕 값단 가고 무슨 잘 살아야지 진짜. 아니 걔가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양심이야 또. 아니 그 걔가 우리 집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지 뭐 형평성 맞고 뭐 공평하고 그런 거야?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그만해. 뭘 그만해. 응? 상처 내가 받고. 응? 내가 걔도 상처 많아. 무슨 상처? 아니 걔도 뭐 사고 낸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뭐 아는 거 있어? 아, 그만 좀 하자 이제 뭐. 이유는 무슨 이유? 남의 새끼 지게 놓고 무슨 이유? 내도 안아 그걸. 어? 이유 아는 거 있어? 아는 거 있으면 말해보든지. 그래서 그만하자. 아니 말해봐. 알지도 못하는 맨날 툭하면 아니 그만 좀 하자고 좀. 아니 왜 아들 사진 갖고 그래? 아니 어디가? 그만 좀 하고 들어가서. 제이의 편을 드는 아빠에게 속이 상한 엄마. 어떨 때는 아빠마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럼 내 아들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어떤 의심적인 게 있으면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아주 저 인간까지 의심스럽다니까. 아, 뭐가 의심스러우세요? 의심스럽지. 봐요. 말도 안 하고 가잖아. 며칠 뒤 엄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악보집이 우리 인호가 아끼던 악보집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악보집 사에서 나왔어요. 2012년 5월 9일, 10일 이렇게 예약이 돼 있잖아요. 네. 시간 맞춰서 둘이 놀러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약한 날짜는 5월 7일이고 네. 이날 사고가 난 날이에요. 그럼 사고가 났는데 그날 갑자기 제이는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고 아니 그 헤어질 마음이 있는 녀석이 펜션 예약을 왜 해? 걔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간 이별 통보를 했다는 여자친구의 주장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엄마. 엄마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는데요. 과연 모든 것이 사실일까? 인호가 예약했던 펜션을 찾았습니다. 요 날짜에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원체 옛날 거라 자초지종을 전하자 예약 장부를 가져온 주인. 저희가 원칙이 이게 전날 입금이 되셔면 이제 바로 이제 예약이 되는 걸로 원칙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취소를 했던 분이거든요. 사고 당일 인호가 펜션 예약을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엄마. 그날 밤 미용실에서 퇴근하는 여자친구 제희를 엄마가 붙잡았습니다. 봐봐, 응? 여기 5월 7일 사고 나던 날 너랑 놀러 가려고 예약했잖아. 응? 아니 넌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며 인호가. 헤어지자고 하는 애가 왜 펜션을 예약하냐고. 너랑 놀러 가기로 했던 거 맞아 안 맞아? 제가 인호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그날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또 말 좀 해봐. 알고 있잖아. 그럼 왜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인호 마음을. 그날의 진실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두 사람. 미용실을 마련해줬다던 소문의 남자친구까지 가세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제이한테 어떻게 말하셨는지. 뭔데 뭐냐고 말해. 뭔데 나한테 말 안 하는 거야. 말 좀 해. 아마도 아빠와 제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자신을 믿으라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사고였다고 믿고 살자. 아니 뭘 믿어? 뭘 믿으라고? 수미야. 뭘? 어? 난 못 믿어. 믿어야 네가. 나는 안 믿으면 너 된다고. 나는 우리 인호를 위해서도 난 끝까지 할 거야. 분명 의심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단순한 사고라며 믿으라고만 하는데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우리 남은 가족들 좀 앞으로 나가고 새 출발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저기 매달려갖고 아둥바둥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아버님이 지금 숨기는 게 실제로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내가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친구가 저러다가 화병이나 나갖고 쓰러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죠. 역시나 애매하게 답변을 피합니다. 과연 엄마의 예상대로 아빠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일까요? 며칠 뒤 아빠를 다시 만난 곳은 택시 안이었습니다. 나라도 이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이게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냥 뭐 빨리 적응이 되네요. 점점 아빠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이 엄마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우리의 주는 곳이에요. 뭐라도 해서 우리한테 하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 미친 아줌마 다 보겠네. 저러다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까. 제작진이 말려보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 돼. 해줘야지. 너무 미안해서. 우리 인우한테 미안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빠와 인혜. 급히 다가와 엄마를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또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긴 가족들.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빠가 간직한 그날의 진실뿐입니다. 그날 밤 엄마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야, 얘기 좀 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그럼 얘기 듣고 나가. 내가 인호 죽였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분명 인호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빠는 자신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아빠가 깊게 숨겨뒀던 그날의 진실을 꺼냈습니다. 인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 제이는 인호에게 급한 소식을 전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임신이래. 정말? 우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응? 그냥 남들보다 빨리 엄마 아빠가 된다고 생각해. 인호가 따로 나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따로 보자고 그래. 저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면 끝이거든요. 결심이 굳었으니 제이 만나서 한 살이라도 더 많으니까 따로 만나서 설득을 해야겠다 싶었죠. 제이야, 네 생각은 어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건 다 때가 있더라. 지금은 막상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후회스럽단 말 나올 거야. 아쉽지만 애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 갖도록 하자.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또 가질 수 있잖아.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이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있었죠. 인호도 몰랐고 설득해 가면 인호도 이해하고 그럴 줄 알았죠. 사고가 났던 그날 밤 인호는 제이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석가탄신일 날에 뭐해? 글쎄, 약속 없는데? 그럼 그 전날에 우리 여행 가자. 어? 내가 펜션 예약해놨어. 무슨 여행이야. 우리 이제 애기 낳고 그러면은 여행도 못 갈 텐데. 인호야. 응? 우리 애기 이제 없어. 며칠 전에 아버지 만났었어.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기는 나중에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뭐라고? 나 어제 수술 받았어.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우리는 나중에. 우리 그만 만나야 돼. 민호야. 그냥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차 타고 가자. 싫어. 인호야. 인호야. 그냥 차 타고 가. 아기가 없어졌다는 충격에 이별 통보 후에 차에서 내렸다는 인호. 분을 못 이긴 인호는 도로를 가로질러 버렸고 갓길만 응시하던 제이는 수술 후유증까지 겹쳐져 결국 인호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게 부모라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내가 괜한 참견해갖고 그놈이 그러고 갔으니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남은 가족들까지 잃을까봐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저희도 그것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내가 줬고, 내가 수희가 그렇게 제이를 미워하는데 제이를 의심하고 그놈 속은 더 문드러졌을 텐데 남아있는 나나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더 해줬던 것 같아요. 제이가 결국은 내가 죽어서 이놈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라고 잘못을 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에 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못 살겠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나갈게. 지금껏 죄책감에 사로잡혀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빠. 아빠의 고백은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며칠 뒤 수희 씨와 이내가 인호를 찾았습니다. 너 여기 처음 오지? 아니? 엄마 몰래 몇 번 왔었어? 이제 제법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엄마와 이내. 저기 봐, 갈매기 날아가네. 그리고 모녀를 향해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빠였습니다. 주차하고 왔어? 차댈 데 없어갖고 저기까지 가서 데리고 갔네. 금방 온다더니 뺑뺑 돌았나 보네. 좋지? 좋네. 우리 아빠가 뭐 그런 사실 숨겼다는 거 좀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나도 그런 임신 소식을 알았다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인우의 죽음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빠도 그렇고 제이도 그렇고 이제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쁜 딸. 둘씩 잃을 수 없잖아요. 하나 잃은 것도 가슴 아픈데. 나중에 죽어서 이놈 만나면 잘못을 후회할. 그때까지 만나서 안 창피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살았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드디어 하늘에 있는 인호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라 다짐한 가족들. 인호네 가족은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